다들 아시다시피 리플의 제1 목표는 바로 국제 송금이죠. 그렇다면 국제 송금을 왜 굳이 리플을 통해 할까요?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를 쓰면 안 되는 걸까요? 제가 운영하는 리플 단톡방에서 여러분들과 소통해보니 이런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리플이 출시된 지 오래된 만큼 여러분들도 리플 관련 이런저런 사실 관련해서는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제 송금이나 브릿지 통화, 지위 확보와 같은 리플이 제시하는 비전 실현 전략이 무엇인지 관련해서는 상대적으로 정보가 부족하신 것 같아 이번 영상에서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코인스타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보자면 국제 송금이 리플의 비전인 거 다들 아실 텐데요. 그럼 국제 송금을 왜 리플을 통해서 하는 걸까요?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를 쓰면 안 되는 걸까요? 사례를 한번 볼게요. 비자카드는 21년 USDC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인 서클과 협력하여 이더리움 블록체인을 통한 국경 간 법정 화폐 결제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국경 간 결제, 앞으로 그냥 해외 송금이라 할게요. 해외 송금 규모로 세계 최대의 기관 중 하나인 비자는 이미 스테이블 코인 시스템을 사용해서 해외 송금을 이용 중이란 뜻입니다. 싱가포르나 호주에서는 이 시스템에서 USDC가 브릿지 통화를 넘어 실제 해외 송금의 시작부터 끝까지 관여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었는데요. 전체 서비스 과정을 간략히 살펴보면 우선 달러로 USDC를 삽니다. 그리고 USDC를 수신자 지갑으로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통해 보냅니다. 그걸 수신자가 받아서 싱가포르 달러로 환전하게 되는데 비자 서비스 플랫폼 내에서 이 모든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원하는 거죠. 다시 돌아와서 그럼 금융기관들이 쉽게 테더 쓰면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질문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테더는 달러 가치와 1대1로 고정된 스테이블 코인이기 때문에 국가를 막론하고 여타의 코인에 비해 사용이 간편하고 환전도 수월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권에서 리플사의 리플레저를 채택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여러분, 시스템 통합 개념을 먼저 이해하시면 좋아요. 모든 시스템에는 거버넌스라는 이슈가 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내가 아파서 세브란스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어요. 그럼 진료 기록이 작성되겠죠. 근데 이 진료 기록이 아산병원에선 쓸 수가 없어요. 담겨있는 내용은 동일하지만 포장지가 다른 겁니다. 이것 때문에 데이터 통합이 안 됩니다. 딱 거기서만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금융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포장지가 아주 중요해요. 예전에 골드만삭스가 세틀이라는 코인을 발행했었죠. 그런데 대부분의 금융권들이 이것을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살펴본 비자카드의 플랫폼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틀 코인 시스템을 도입하는 곳은 골드만삭스와 직접적으로 송수금 관계에 있는 기관들로 한정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한국의 국민은행이 비자카드가 만든 스테이블 코인 연계 시스템을 쓰려면 이 시스템에 통합되거나 최소한 그 데이터를 국민은행이 쓰는 데이터로 즉각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추가적인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이렇듯 별개로 존재하는 각각의 시스템마다 개별적인 개발이 추가로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이들 시스템은 방금 살펴본 것처럼 폐쇄적입니다. 상호 운영성이 0에 수렴한다는 거죠. 다시 돌아와서 그럼 금융기관들이 애초에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을 텐데 리플사의 리플레저를 이용하려고 파트너십을 맺은 이유가 뭘까요? 바로 외부에 존재하는 제3자로서 방금 설명드린 시스템 통합 문제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이에요. 리플이 파트너십을 계약한 곳이 SEC 문제 이전에 이미 40개국, 300개 금융기관이라고 했었죠. 그럼 이 기관들이 만약 블록체인을 통한 해외 송금 시스템을 직접 개발한다면 개별적으로 자체 개발하는 것보다 이처럼 통합적인 도입이 예정된 시스템을 구축시키는 것이 훨씬 나은 선택인 것이죠. 그럼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왔느냐? 바로 스위프트 시스템에서 중개은행을 통해 해외 송금이 이루어져 온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도 오래 걸렸던 것이고 수수료도 비쌌던 거죠. 미국은 과거 1차 대전 이후 기축통화 지위에 올랐다가 이후 페트로달러로 포지션 변경을 성공한 역사가 있어요. 그것도 오래전이죠. 자본주의 국가들이 모두 미국 달러를 이용하는 것은 기축통화 지위 때문입니다. 환전을 딱 한 번만 하면 되니까요. 이렇듯 자본주의 이래로 미국 달러는 세계 기축통화 역할을 해왔어요. 그래서 블록체인 시스템을 가장 먼저 전 세계 금융권에 퍼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부터 금융기관들의 채택을 쓸어 담아야 좋겠죠. 그 후에는 블록체인 해외 송금을 신설하려는 기관들이 계속 유입됩니다. 리플이 처음부터 블록체인 해외 송금을 사업 목적으로 잡은 이유가 이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미국 정부의 선택이 썩 똑똑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중국의 도전으로부터 미국 달러의 세계 기축통화 지위가 전례 없이 불안해지고 있는 지금입니다. 그럼 미국에서도 기업 중심으로 개편하는 시나리오도 좋은 선택지가 될 텐데 그걸 리플랩스에서 시도한 거고요. 이런 좋은 기회를 최소한 좋은 선택지였던 것을 SEC의 소속을 통해 스스로 날려버리려 했다는 것이죠. 이 SEC 문제가 슬 끝나가네요. 미국 국가기관과 소송 중인 시스템을 어느 금융기관이 감히 채택할 수 있었겠어요. 그 장애물을 이제 드디어 넘어서게 되는 거예요. 이것만 원상복구되어도 기존 40개 국가, 300개 기관들이 다시 협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미 골드만삭스,
JP모건 등 해외 송금 최대 기관들이 자체 구축한 블록체인 해외 송금 시스템에서 시스템 통합 문제로 인해 개발과 운영 비용 적자를 크게 보고 있는 중인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서 살펴본 것처럼 외부의 제3자가 구축한 안전한 시스템, 즉 리플 레저를 도입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들이 리플 대신 스테이블 코인 테더를 선택할 가능성은 없느냐? 있습니다. 가능해요. 그럼 왜 리플인지 살펴보면 우선 리플은 해외 송금에 최적화된 장부 작성을 시스템의 기초로 채택한 블록체인이라는 점이에요. 이것을 통해 금융기관 하나하나마다 리플 레저의 시스템을 융합 가능하도록 설계됩니다. 단순 송수신과 환전 기능만 보면 테더가 낮죠. 하지만 앞서 살펴본 것처럼 시스템 통합이라는 거대한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리플을 선택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달러 결제가 어려운 제3국들은 애초에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무용지물이겠죠. 즉 달러로 직접 환전하는 시스템보다 해외 금융기관들과 연결시키는 시스템 구축이 훨씬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리플을 선택하게 됩니다. 제가 리플에 매집하는 것은 이런 비전이 실현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기 때문인데요. 시기도 긍정적입니다. 두 가지 이유인데요. 조만간 SEC 소송 문제가 종결될 것으로 기대하는 점과, 두 번째는 이번 코인 시장 최대 이벤트 바로 트럼프의 취임이죠. 정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이번 시기를 리플 가격 2차 폭등의 절호의 기회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을 저는 매매의 가장 좋은 시즌으로 보고 있고요. 매매에는 리플처럼 매집하는 코인도 있는데 상당수 코인들은 그날 사고팔고 반복하는 코인들이 많습니다. 지금부터 트럼프 취임 이후까지 장을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이럴 때는 비트코인도 하방 압력이 많이 줄어서 하락이 나와봤자 단기 조정 수준이기 때문에 시드의 50% 정도는 계속 매매하면서 시드 늘리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기 매매를 통해 당장 시드를 늘려야 다시 리플의 폭등세가 나타났을 때 불어난 시드를 통해 수익을 최대화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저처럼 단기 매매 하실 분들께는 추천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XRP 매수가 유력한 지금 상황에서 가장 효과적인 매매 방법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살펴봐야 할 것은 바로 전 세계 1위인 슈퍼트렌드 지표에서 리플 차트가 파란색에서 빨간색으로 변했다는 겁니다. 슈퍼트렌드 지표가 빨간색으로 변하고 차트가 이 슈퍼트렌드 선을 상향 돌파하게 되면 대세 상승장에 돌입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1년 리플이 400원에서 2,400원까지 오르던 대세 상승장을 살펴보면 400원 바닥에서 정확히 슈퍼트렌드 지표가 파란색에서 빨간색으로 변했고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리플 차트가 지표를 상향 돌파했기 때문에 강력한 상승이 나온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지표 변화 후 상승 랠리를 타고 2달 만에 800%가 급등했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고점에서 다시 슈퍼트렌드 라인이 빨간색에서 파란색으로 바뀌면서 하락했던 것이죠. 당시 리플은 5,000원대에서 다시 800원대로 마이너스 90% 폭락하게 된 건데요. 따라서 암호화폐 매매 시 각 코인에 맞는 슈퍼트렌드 설정값을 반드시 세팅해서 차트를 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파란색이 시작된 시점에서 매수를 진입하게 되면 엄청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니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암호화폐는 슈퍼트렌드 지표가 빨간색으로 변하고 캔들이 이 선을 상승 돌파할 때 급등하게 되는데요. AI 섹터 대장주인 리어 프로토콜도 24년 2월에 빨간색으로 변하고 상승 돌파를 보였죠. 이때 가격이 4,000원이었는데 한 달 만에 12,000원까지 300%가 상승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슈퍼트렌드가 빨간색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홀딩 중입니다. 슈퍼트렌드는 저점에서 매수 타점을 알려주는 것도 탁월하지만 고점에서 매도 시그널을 알려주는 것도 강력합니다. 리어 프로토콜 등 AI 관련 종목들이 22년 4월부터 급락했었는데요. 이때도 고점에서 정확히 파란색으로 전환되며 우리에게 매도 기회를 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지표의 원리는 빨간 선은 강력한 매수세가 붙어주며 차트의 강력한 지지선이 되고, 반대로 파란 선으로 바뀌게 되면 추세 반전과 함께 매수 세력이 팔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는 파란색 선이 강력한 저항 역할을 하기 때문에 폭락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슈퍼트렌드는 일봉 외에도 5분봉을 통해 하루에 한두 번씩 10% 정도의 수익을 꾸준히 올릴 수 있는 단타 신호도 정확히 알려주는데요. 보시면 오전부터 두 번의 매매 신호가 발생했습니다. 오전에 리플이 바닥에서 매수 전환되면서 빨간색으로 변했고, 이때 골든 크로스가 발생했습니다. 정확한 매수 자리죠. 이 자리에서 매수해서 파란 선으로 전환되는 매도 시그널이 나왔죠. 약 9시간 만에 8.5%가 상승했고 10배 레버리지를 사용해서 85%의 수익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익절과 동시에 가격은 다시 하락했고, 뒤이어 리플 755원 바닥에서 다시금 매수 시그널이 나왔습니다. 매수 신호 발생 후 급등이 나오고 8시간 뒤에 다시 매도 신호가 나온 것이죠. 8시간 동안 리플은 9.9%가 올랐고 레버리지를 사용해 99%의 수익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이 슈퍼트렌드 지표 사용 시 주의점은 코인마다 각기 다른 설정값을 지표에 넣어야 하기 때문에 그 설정값을 정확히 알고 나서 적용을 해야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구독자분들께는 이 슈퍼트렌드 차트 적용 방법과 설정 값을 같이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코인으로 계속 매매를 해서 매일 수십 프로씩 수익을 올리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슈퍼트렌드 지표 차트 설정 방법을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하단 더보기 안에 카톡 링크 클릭 후 숫자 9번과 슈퍼트렌드 메시지 남겨주시면 지표 사용법과 차트 세팅법 무료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 슈퍼트렌드 지표로 더욱 편하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